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랜서들의 라디오 방송 프리랜서 바다 위로 팟캐스트 3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이제 마지막 녹화 날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녹화가 되니까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뭐 진부한 클리셰지만 시원섭섭합니다. 아, 이 국룰이죠. 자, 프리랜서 바다 위로 자, 또 3회차 우리가 3회차지만은 오늘 뭐 3회차 이 녹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프리랜서 바다 위로란 부산에 이제 계시는 프리랜서 누구나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제 디너 파티 형식으로 식사를 하고 좀 이제 다른 프리랜서 분들 같은 직종의 프리랜서 분들 서로 좀 알아가는 커뮤니티 모임입니다. 그래가지고 프리랜서 바다 위로 함께 하고 싶다 이러면은 언제든지 이제 신청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좀 좋은 이제 그 프로그램대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게스트 또 이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영상 편집자 일을 하시는 등대님을 모셨고요. 또 그 다음에는 카페 이제 그 창업하고 계시는 꾸쭈꿈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럼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 분들 나와주세요. 아, 네, 오늘 게스트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분을 모시게 되셨습니다. 좀 이제 저기 또 우측에도 한 분이 또 계시고 등대님이시고 여기는 이제 또 카페 창업하시는 쭈꿈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돌아가가지고 좀 한 번씩 좀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소개는 이제 뭐 좀 한꺼번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 이제 닉네임을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닉네임에 대한 이제 설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업무 성격은 어떻게 되고 그거를 좀 MBTI랑 연관 지어가지고 좀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쭈꿈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쭈꿈이라고 하고요. 바다 주제로 닉네임을 정하라 해서 그냥 단순하게 쭈꾸미를 좋아해서 쭈꾸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점포 쪽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MBTI는 INFP입니다. INFP인데 지금 I는 많이 없어진 상태고요. 나이가 좀 들므로써 사회적 이기가 좀 많이 지금 가미가 되었고 그다음에 F도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F는 전혀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T를 많이 좀 장착을 많이 했 상태고요. 근데 P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지금 한 지가 5개월 됐는데 솔직하게 그 전에 다른 일을 하다가 아는 동생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평소에 그냥 카페를 하고 싶다, 뭐 창업을 뭐 술집을 하고 싶다 그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갑자기 우리 옆가게 나왔는데 걸리고 얼마밖에 안 돼 빨리 와봐 이래가지고 당장 달려가서 딱 봤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 대문자 피다 보니까 옆에서 막 바람을 넣다 보니까 3일 만에 하게 됐어요. 카페. 네, 3일만 하고 네 지금은 추진력이 아니고 대문자 피인데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자영업자의 그 요새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직격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피도 좀 고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업무하는 스타일은 좀 어떤 스타일이에요? 방금 그 얘기했다시피 피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잘 안 가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할까 말까 할 때 되게 생각이 많은 스타일인데 근데 막상 하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스타일. 그래서 지금 나이가 그래도 좀 없지 않아 있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 뭐 뚜렷한 경력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막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좀 후회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제 업무 스타일은 그냥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좀 어리버리하고 우유부단하고 직단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데 좀 제가 잘하시는 부분은 좀 집중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다른 사람들이 되게 철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웹툰 작가는 하고 싶었거든요. 작가 쪽으로. 그래서 프리랜서도 하고 싶고 그래서 되게 그 국비로 그 편집 디자인도 공부했고 또 웹툰도 학원 다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뭐 말 시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제대로 하는 건 없습니다. 혹시 웹툰 맞는 거 있어요? 그 한 6년 전에 그냥 홍보 타임. 6년 전에 그냥 취미삼아 그냥 그 웹툰 대전인가 뭐 공모전에 했는데 당연히 광탈했고요. 지금은 그냥 이 카페 하기 전에는 그냥 취미삼아 그냥 끄적끄적 됐었고 학원 다니면서 좀 끄적댔었는데 지금도 하고 싶은 게 그쪽이라서 빨리 카페를 그만두고 그쪽으로 좀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너무 강합니다. 웹툰이나 아니면 저는 좀 스토리 작가 그쪽으로 참 철없죠. 예, 아직 처자식이 없고 마누라가 없어서 그냥 내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웹툰 작가 좀 반드시 이루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 등대님 이제 소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등대라고 합니다. 제가 등대라고 이제 닉네임을 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중점이 된다기보다는 다른 분들을 좀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등대라는 닉네임을 설정하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일러스트 쪽이나 디자인 쪽을 인터넷 방송 쪽에서 많이 작업하고 있고요. 가끔씩 이제 의뢰가 오는 것에 한해서 영상 편집이나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편집은 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일러스트나 디자인 쪽은 현재로 한 3년 정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MB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TJ인데 F랑 T랑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업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특이 케이스로 제가 원래 인터넷 방송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매일매일 꾸준히 방송을 키던 사람이었고 이전부터 녹음러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노래 커버 영상을 제가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상 만드는 법을 접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저를 알게 되셨던 분들이 저에게 1:1 개인 문의로 제가 유튜브용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 영상 제작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의가 조금 많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입소문을 타서 한두 명씩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프리랜서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잠시 대학 활동으로 인해서 프리랜서 활동을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이 두 분 이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좀 일을 하실 때 업무 스타일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업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어디에 뭐 양식 같은 걸 올려놓는 게 아니라 따로 문의를 받고 시작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영상을 원하시는지 일단 종류를 먼저 물어봐요. 왜냐면은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전 인터넷 방송 쪽이지만 요즘 막 노래 같은 거 많이 올리시는 분이 있고 토크 영상 많이 올리시는 분이 있고 게임 영상 올리시는 분이 있고 종류가 다양하시잖아요. 그것마다 이제 영상에서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다 다르고 뭔가 본인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 살려줬으면 하는 장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효과의 그 유무, 이제 얼마나 화려하게 영상을 구성할 것인지 이 정도를 먼저 여쭤보고 그것에 맞게 제가 이제 작업 기간과 금액 견적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의 상호 합의를 통해서 일정과 이제 금액을 측정하고 있고요. 컨펌이나 이제 피드백 같이 서로 이건 수정해 주세요 하는 부분들은 이제 너무 많이 수정 요청을 하면은 서로가 피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 3회 정도로 보통 기본적으로 그 수정 요청이 가능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좀 일을 하시면서 약간 이런 같은 거 좀 체계가 좀 잡아지는 거네요. 원래부터 체계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면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체계가 좀 잡아진 건가요? 아, 사실은 제가 이제 막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일을 받기 시작했던 거라 사실 프리랜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는 분들이 딱히 없었으니까 초반에는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인터넷에서만 대충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만 이제 간단하게 구성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문항은 추가를 하고 안내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차 매뉴얼이 추가가 돼가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일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일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좀 자기 좀 스타일도 있겠지만은 그 자기 스타일을 좀 고수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일을 한다는 거는 고객의 입장에 맞춰 드려야 되는 거고 항상 이제 자기 업무 스타일이 좀 고객의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산호님은 뭐 좀 소개 이제 들으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 쭈꾸님은 웹툰 그 하셨다고 하셨었는데 한 게 아니고 아. 취미삼아 하고 싶다. 공모전 나갔지 않습니까? 아예 공모전 그냥 2화까지 올리래 가지고 그냥 올린 거죠. 올린 거. 올린 거.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카페 대신에 웹툰을 이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좀 어떤 웹툰을 그리고 싶으신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이런 말씀드리면 제 도라이 같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문득문득 그냥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는 제 주관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보면 지금 나오는 게 다 그렇지 않아요. 노래도 그렇고 다 지금 뭐 작곡하는 게 다 AI가 다 작곡하는 것들처럼 다 어떻게든 스토리든 일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새롭게 조금 기발하게 뭐 이렇게 나만의 자기 작가만의 이렇게 방식으로 다시 재창작을 하면 그게 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저는 근데 또 좀 스릴러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스릴러나 아니면 그냥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좋아합니다. 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직도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연배 많으신 형님들도 계시겠지만 좀 꿈을 가지고 살고 좀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에 찌들려 가지고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재미도 없고 저도 지금 카페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냥 AI처럼 응대 멘트만 하고 뭐 다른 뭐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게 없고 그냥 진짜 그냥 손님 없을 때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고 그때라도 조금 이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뭐 스토리 작화라든지 뭐 좀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춘들의 이야기라든지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니면 좀 판타지는 좀 이렇게 막 그런 판타지 그렇죠. 말고요. 네. 좀 스릴러 판타지 이런 거 좀 좋아하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래서 원래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작품으로 그려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저 얼마 6년 전에 올렸던 이야기도 그냥 제 인생에 살아왔던 얘기를 조금 각색해가지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 꿈. 우리 이제 프리랜서 바다 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프리랜서 분들끼리 뭔가 이제 혼자 있으면은 좀 이제 희망을 찾기가 다 같이 있는 것보다는 좀 어렵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좀 서로 내기도 나보고 꿈과 희망을 찾아보자. 자, 그러고 싶다면 프리랜서 바다 위로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광고를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장래 희망도 있겠지만은 뭐 지금 현재 하는 일들 중에서도 힘든 게 뭐 많죠. 뭐 여러 가지 좀 힘든 에피소드들이
뭐 이제 저도 이제 프리랜서 활동하면서 좀 여러 가지 있고 막 이제 멘탈도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는데 오늘 이제 좀 게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이제까지 일하면서 좀 이런 점이 좀 제일 힘들었다 뭐 한두 개 정도 좀 에피소드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대님 먼저 에피소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뭐 내가 이제 뭐 오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이제 그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힘들었던 곳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데 본인이 지금 구독자 수도 별로 없고 너무 작은 방송이라서 돈이 없는 상태인데 무페이 노동을 혹시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많아요? 네, 상당히 많은 편이고 실제로 이제 SNS에서 구인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유튜브 커뮤니티도 있으시고 막 X 같은 곳에서도 많이들 구인하시고 문의로도 이제 구인이 오시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규모가 큰 방송이 아니면은 한 30% 정도는 그 페이가 없거나 페이가 너무 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막 영상 풀편집이라고 하죠. 막 자막도 들어가 있고 효과도 들어가 있고 이거를 저희가 풀편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막 총 편집 1분당 막 5,000원 이렇게 지급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시고 1편당 5,000원. 그 몇 시간에 5,000원이에요? 이게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게 편집점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따라서도 작업 시간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 효과나 자막 제작 시간 그렇죠. 뭐 이걸 제공해 주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공을 안 해주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또 시간이 배로 들어가겠죠. 하루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그쵸. 이제 하루 종일 5,000원. 왜냐면은 영상이 올 때 보통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5시간에서 10시간 단위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편집점을 안 주시면은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보면서 어느 부분 살리고 이래야 되는 걸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부분에 맞는 자막이랑 효과음 등 이런 거를 다 찾아와서 적용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찾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에 맞는 효과를 적용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고 이러죠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이제 하루 이틀은 좋게 소모를 해야 되는 일에 5,000원을 지급을 하겠다 분당 이래버리니까 보통 편의점 알바나 뭐 이런 거 아르바이트를 함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주는 거 우리는 당연히 여기잖아요. 근데 왜 영상이나 이제 그림 이런 쪽에서는 페이를 그렇게 지급을 안 해주느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회의감도 살짝 드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인터넷 방송 쪽 자체가 페이가 되게 낮아요. 다른 그림이나 영상 업계에 비해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방송이 아니면은 제대로 된 금액을 지불받기 힘든. 실제로 돈을 지불 안 하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으셔서 살짝 골치 아픈 경우도 있으시고요. 잔금을. 그럴 때는 뭐 법적 대응하기 좀 어렵죠. 가장 골치 아팠을 때가 이제 그 의뢰자분이 해외에 사시는 분이실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또 법적 대응을 하기도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소액이면 또 오히려 법적 대응할 때 나가는 돈이 더 들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제가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지다 보니까 아 그래 인생 경험 한 번 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죠. 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좀 어떻게 좀 극복을 좀 하시는 편입니까? 일단 그냥 단순히 문의만 주신 경우에는 사실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영상 편집을 못 하시거나 영상 편집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리는 작업인지 신경 쓸 게 많은 작업인지를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제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는 데는 이러한 작업 단계가 들어가고 있고 이 단계별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이 가격대로 이제 작업을 진행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살짝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면서 양해를 구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금액을 더 지불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저희 상호 협의안에 이제 금액을 정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약간 돈이 없으셔가지고 그 무페이나 저페이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 싶으시면은 저 말고 다른 분을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수요에 맞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하긴 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면은 좀 넘기는 게 뭐 낫긴 합니다. 뭐 일단은 뭐 넘기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뭐 이제 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일단은 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극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혹시 근데 그거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 근데 그 안내나 그런 걸 이제 하면 실제로 좀 수긍하고 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막 질척거리면서 이것 좀 어떻게 안 되냐 하는 편입니까? 사람 성향에 따라서 조금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분들 이렇게 입소문 타고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랑 좀 거리감이 좀 가까우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오시는 편이거든요. 어떻게든 한 명은 꼭 중간에 껴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가지고서라도 이제 그냥 가시는 분들도 되게 있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나는 너랑 친하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느냐 하면서 욕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오히려 근데 친하신 분들이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거는. 맞아요.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한 달이 건너서 오신 분들은 중간에 낀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편이시고, 저랑 그냥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어차피 친하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다.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면은 그래 한 번 정도는 도와주자 하고 마는데 2번 이상 요구하시면은 이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그냥 드리고, 계속 뭐라고 하셔도 저도 제 일정이 있고 제 현생이랑 이제 다른 업무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양해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편이죠. 그렇죠. 진짜 친한 사람들이 더 합니다. 예, 그리고 확실히 그런 특히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작업 지시나 업무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일감을 따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일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협의하는 과정이 이게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좀 많이 노하우를 터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쭈꿈님의 좀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좀 이제 일하면서 최악의 에피소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진짜 3일 만에 아무 대책 없이 그 뭐 알아보지도 않고 카페를 그냥 창업을 시작한 게 지금 최악의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 제일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딱히 그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전에 직장에 있던 에피소드를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좀 상선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컨테이너선 해외 다니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조리부 쪽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는 잠시만요. 회사 실명 공개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네. 네. H&M이라고 네. 얼마 전에 핫했던 네. 그런 회사 다녔었는데 얼마 안 다녔어요. 얼마 안 다녔는데 그 조리부 다녔었는데 그냥 그 안에 그 뭐 배 안에가 너무 폐쇄적이고 맨날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군대보다 더 심한 군대는 그래도 뭐 어디 뭐 작업이라도 나가고 그렇죠. 대민봉사로 나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딱 공간이기 때문에 진짜 이 한 명하고 트러블 특히나 그 상사랑 트러블 있으면 거의 그 있는 동안이 제가 6개월 뭐 7개월 있으면 그 뭐 한 4, 5개월 같이 지내면 그 동안 진짜 지옥이 따로 없거든요. 어떤 지옥인데요? 그냥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 또 업무적인 트러블이 좀 있으면 진짜
최악이죠. 그게 진짜 뭐 배에서 뛰어내지 때리지 않는 이상 뭐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선장한테 이렇게 뭐 건의해서 뭐 이렇게 그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같이 일했던 분이 너무 저랑 그러니까 뭐 저도 일을 뭐 그 사람도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죠.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뭐 일이 자기도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저랑 저도 결이 안 맞다 보니까 일하는 결도 그렇고 이 뭐 거의 더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맨날 나랑 술 먹자. 전 술 먹기 싫은데 술 먹자고. 뭐 마치고 나서 전 쉬고 싶은데 술 먹자 그러고 그것도 뭐 담배도 되게 많이 피고 전 담배 안 피기 때문에 또 뭐 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시간 너무 곤욕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냥 그것뿐만 아니지만 뭐 다른 뭐 여타 뭐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어디든 일이 힘든 건 하는데 사람이랑 힘든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쵸. 뭐 다른 사람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제일 그 에피소드 중에 생각났던 부분이 뭐 특정인을 내가 이름은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그분 지금 잘 뭐 다니시고 있겠지만 그런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이제 뭐 일이 뭐 힘든 거는 뭐 솔직히 뭐 돈으로 치유되지만은 사람 힘든 거는 임금 나온다고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잘 공감되네요. 그럼 카페 하시면서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카페 하시면 힘든 건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그냥 사적인 얘기 하는 게 원래 저는 아까도 좀 INFP고 트리플 A형이고 진짜 어릴 때는 20대까지만 해도 말도 없었고 내성적이고 되게 수줍음도 많이 차고 진짜 여자들하고 말도 못 섞었던 사람 중에 한 명. 20대 중반까지 모태 솔로였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좀 그립죠. 그러니까 막 그냥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AI처럼 뭐 업무적인 멘트 말고 그냥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지금 약간 뭐 긴장되고 떨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죠. 사람하고 이게 혼자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님이 와도 그냥 거의 카페다. 거의 테이크아웃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잠시 뭐 한 1분, 2분, 3분 이런 대화 없이 그냥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무료하고. 뭔가 진짜 지금 4차 산업혁 혁명실에서 지금 로봇 바리스타도 있던데 이 바리스타가 없어지겠지만 언젠가 없어지겠지만 너무 내가 커피 만드는 아메리카노 만드는 기계인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약간의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재미도 있고 뭐 보람도 있긴 한데 약간 회의감도 있고 그냥 사람에 대한 좀 그리움 이게 사적인 얘기하는 그런 게 좀 그리운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새는 사람 만나면 그냥 두서 없이 맥락 없이 그냥 수다쟁이가 되는 양기가 다 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면 좀 대화를 좀 나누는 직업을 더 좀 선호하시는 편이네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그것도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좀 그 전에 카페 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모임도 나가 그래서 여기 소개해 주셨던 분도 모임에서 만났고 그래서 그냥 모임에 나와서 그냥 솔직히 모임에서 만나면 그냥 솔직히 딱 어느 정도 딱 거리감이 있잖아요. 거리감도 그렇죠, 있고 격식도 있고 뭐 서로 그렇게 간섭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고 근데 어떤 적당히 거리감 있게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에 아까도 자꾸 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결혼도 못 하고 지금 친구도 그러니까 다 결혼하니까 친구도 다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 뭐
혼자 외톨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카페 거의 한 14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이 진짜 거의 배에서 일했을 때 그런 느낌을 느껴요. 그냥 갇혀 있는 느낌. 배도 진짜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는 그래도 매일 다른 풍경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는 뭐 저기 유럽 가면 언제 유럽에 뭐 프랑스 갔다 뭐 독일 갔다 이런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앞에 맨날 보던 그 빌딩이 계속 봐야 되고 매일 보던 손님 매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조금 얼마 안 됐지만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5개월 넘었는데 되게 좀 무료하고 물론 오래 하신 분들 뭐 5, 6년 하신 분들은 저보고 비웃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더라고. 네. 그렇죠. 배를 타면 약간 모험하는 느낌도 들고 이러는데 카페에 있으면은 뭔가 이제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뭐 그래도 약간은 뭐 손님들하고 좀 이래저래 단골 손님 있으면 대화 나눠보고 이러는 게 약간 사실상 그 판타지기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게 좀 잦진 않고 또 그게 제가 있는 곳이 점포라는 데가 젊은 그러니까 뭐 원룸 오피스텔이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20대 점포 카페거리. 카페거리 약간 조금 외진 곳이라서 오피스텔 있고 원룸 있는 쪽인데 그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제가 또 제 또래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뭐 또래면 이렇게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사적으로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거의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는 저는 그냥 카페 아저씨 그냥 카페 사장님 그 이상 또 이하도 아니고 저도 뭐 손님이면 그냥 어린 손님 젊은 손님 그냥 뭐 여기 뭐 커플 손님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은 덜하진 않더라고요. 네. 카페 하시면서 이제 좀 사람하고 내밀한 대화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같은 풍경만 보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느낌에 관한 힘듦을 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이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러니까 뭐 월세 뭐 그런 거 아니면 혹시 뭐 노무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자분들 간의 뭐 관계라든지 그런 데서는 혹시 뭐 좀 힘드신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요새 뭐 저도 얼마 한지 안 됐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하고 지금 저도 지금 점포동에 있지만 서면이나 점포동에 공시 되게 많이 있거든요. 공시도 되게 많이 있고 그만큼 공시도 많이 있고 지금 저희 가게 바로 위쪽에 또 가게가 두 군데가 또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뀌고 공실도 되고 이런 거 보면 저게 나의 곧 미래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 1,000원짜리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이게 뭐 솔직히 남는 것도 없고 힘들고 좀 진짜 나는 지금 하는 이유가 커피를 좀 좋아하거든요.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커피를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먹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진짜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하는 거고 요새 또 지금 제가 꼰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애들이 이런 얘기하면 진짜 너무 꼰대인데 요새 애들 카톡 보내면 답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업무적인 내가 설마 뭐 사적으로 뭐 보내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내가 뭐 추파를 던지지 않고 그냥 진짜 업무적으로 이렇게 카톡 보내면 그러니까 요새 말로 뭐 안 일십일 일도 안 없어지고 그냥 읽어도 대답을 안 해. 난 그래서 하다 못해서 그냥 이거 그 일적인 카톡은 간단하게 답이라도 하자. 예 아니요라도 답을 좀 해도 그거는 그게 상대방의 예의다 해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일요일날에 제가 쉬고 일요일날 풀알바 쓰는데 좀 매출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좀 도와주고 그 다음 날에 좀
그 매장은 안 바빴는데 배달이 좀 많아가지고 바빴나 봐. 그래서 내가 그래 어제 좀 수고했다 이랬으면 읽고 대답을 아니 수고했다라면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아니 뭐 이모티콘이라 보내든지 심지어 그냥 이영이형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영이형도 안 보내 그냥 일십을 하니까 요새 애들 문제가 아니고 저희 때도 뭐 그렇지만 이런 그런 좀 저 세대 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좀 예의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에 대한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좀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제가 버스를 타고 뚜벅인데 좀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꼰대 같은데 노약자석에 앉는 애들이 나 학생들 교복 입고 노약자석 뒤에 자리가 있는데 쟤네 왜 저기 앉지? 왜 저기 앉을까? 왜 뒤에 자리 있는데 왜 저기 앉을까? 그러면 뒤에 자리도 없고 앞에 자리도 없으면 노약자 타면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줘. 그러니까 나 진짜 그거는 너무 나는 진짜 이 분노에 차올라서 버스를 못 타겠다. 진짜 요새 이제 지하철 타고 지하철에는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안 타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그 노약자석에 안 앉더라고. 장애인석 안 앉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요새 애들이라고 하면 진짜 꼰대 같은 말인데 우리 때도 있었겠죠. 우리 때도 뭐 우리 윗세대 애들이 요새 애들이 진짜 버릇없고 예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상식적인 상식의 범위 안에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약간 살면서 좀 자기 안에 좀 갇힌다는 느낌 좀 들긴 들어요. 왜 좀 그게 꼰대잖아요. 나 안에 갇히고 내가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런 건데 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뭐 저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조금 사는 게 저 약간 좀 불편하다. 프로 불편한 나인데 불편하다. 그 정도면 혹시 뭐 노션은 없습니까? 네?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원래 이제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그 스케줄 그냥 답도 없이 펑크 내고 잠수 타는 그런 일은 있습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저는 일은 안 하죠. 절대 일을 안 하고 그런 거는 진짜 저는 그건 뭐 나이 떠나고 뭐 지위를 떠나서 그거는 진짜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의 상대방을 배려를 떠나서 그냥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다 무시를 받을 그런 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존중받아야 되고 다 취향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그런 사람은 저는 정말 듣기만 해도 열받네요. 다행이네요. 저는 많이 봐가지고. 진짜 열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노무법인 다녔을 때 제가 이제 노무법인 이제 저는 정당하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계약서에 3개월 원래 뭐 안 지켜도 되지만은 3개월 전에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뭐 법을 떠나가지고 그게 약속이니까 3개월 전에 딱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보통 한 달 전에 인수인계자를 구하거든요. 근데 구하는 인수인계자분들마다 족족 노쇼를 막 하더라고요. 아니 그 노무법인 일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데 그 내가 이제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도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만둘 거면은 그래도 좀 그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만두고 이래야 되는데 맞지. 그런 거 한중에도 없이 그냥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이게 나이를 떠나서 책임감 그렇죠. 없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 일을 뭐 맡기려고 해도 진짜 걸러서 좀 해야 되는데 또 그걸 어떻게 또 판단할지 그런 것도 애매하고 또 그런 애들 특징이 원래 이제 처음 하겠다 이러면은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러거든요. 그래놓고 와 진짜 사람이 그렇게 양심이 없을 수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만의 또 그 변명이 다 있어요. 다 뭐 때문에 핑계거리를 다 만들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든 저도 뭐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핑계거리 다 있어요. 변명이 다 있고
그 저는 변명할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변명거리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만의. 변명을 해도 약간 정리할 예. 일들은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 좀 이제 마무리할 사람만 또 하고 그래. 약간 이제 책임 있는 사람만 이렇게 약간 계속 이제 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 여기까지 뭐 이렇게 좀 힘든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쭈꾸님은 지금 현재 이제 카페 창업을 하고 계시고 등대님은 영상 편집을 좀 하고 계시는데 좀 하시면서 뭐 이게 제도적으로 좀 뭐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뭔가 지금 그런 좀 요구 사항들이 좀 있는지 뭐 물론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뭐 바뀌어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좀 그걸 이제 뭐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좀 이거가 좀 수정됐으면은 그래도 뭔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약간 뭐 이것 정도는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네, 등대님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사실 프리랜서들이 물론 직종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이제 금액을 제한하거나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받고 조율을 해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말 최저치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나의 노동의 대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이마저도 낮은 금액임에도 제대로 지불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최소한 본인이 한 만큼 약속되었던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이제 그 드는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를 고려를 해 가지고 뭐 그 최저 금액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이제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때처럼 내가 무언가 거기에 서면으로 작성을 하면은 내가 노동했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보증보험처럼. 네, 왜냐면은 또 지금 인터넷 방송 쪽에서 영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계약서 자체를 안 쓰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 그런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상 편집에서 그 은근히 약간 그 돈 들고 튀는 그러니까 돈 줘야 되는데 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 들었거든요. 모임하면서 네. 좀 이제 그런 걸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게 계약서인데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또 아까 얘기 드셨듯이 지인의 지인 또 지인이다 보니까 계약서 이거를 왜 쓰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리고 아까 뭐 그 영상 단가 최저 단가 좀 이제 그 부분에도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제 최저 단가가 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까? 사실 이걸 저도 고민을 해보긴 네.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들 작업 스타일도 다르고 이제 그 퀄리티도 매번 다 다르다 보니까 최저. 그래도 막 내가 일할 때 작업 시간 기준으로 최저 시급 정도는 놔주는 것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느낌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이게 어쨌든 프리랜서라는 그 자체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프리랜서 바다 위로를 만든 이유도 저희가 청년 유니온에서 이제 지금 이제 프리랜서 바다 위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청년 유니온에서 노동 권익을 위해서 좀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최저시급 관련해서 최저시급 1만 원 운동을 진행하다가 좀 요즘 들어 보니까 최저시급 1만 원 운동하면 뭐 하냐. 프리랜서로 전환하고 특수고용으로 전환해 버리면은 그냥 뭐 최저시급 5천 원 이하도
받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냥 그것도 못 받고 돈 떼이는 경우도 아무 보호 장치가 없는데 어떡하냐 좀 이래가지고 프리랜서들 권익 증진을 위해 가지고 요즘 프리랜서 바다 위로를 운영하고 있고 좀 이 유튜브 영상도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널리 알리고자 이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저시급이란 게 먼 나라의 이야기인 사람들 바로 우리 프리랜서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게 만약에 네. 있잖아요. 뭐 작업을 의뢰하면 예. 나는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예. 해주겠다는 거 옆에서 또 아예 나는 9만 원 해줄게, 8만 원 해줄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그것도 아니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이 사람보다는 적어도 그래도 내가 그래 그걸 따기 위해서 막 이 가격 경쟁을 하는 거죠. 뭐 제가 카페라는 것 좀 저는 커피를 2,000원 파는데 옆에는 1,500원 팔아. 근데 제가 오픈할 때 1,000원에 행사라니까 우리 손님들이 막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2,000원이니까 안 와요. 그것처럼 그런 뭐 물론 그거랑 비교가 다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오히려 또 이렇게 가격이 자꾸 후려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업계 가격이 낮아지는 건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나 그 라우드 소싱 같이 막 크몽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곳에는 이제 본인이 작업물을 올려놓고 문의를 받는 형식이라서 그런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지는 느낌이 있고 이제 따로 공지를 올린 사람이 메일로 작업물이랑 포트폴리오를 받아보고 희망페이를 받아보겠다 하는 경우라든지 먼저 1대1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는 그런 게 좀 덜하긴 한데 아무래도 보여지는 거는 라우드 소싱 쪽을 많이 참고를 하시다 보니까 단가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보시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긴 하시죠. 맞아. 아무래도. 거기 보니까 되게 좀 싸게 물론 뭐 실력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물론 그 포트폴리오 보면 뭐 알겠지만 그래도 다 이 그렇죠. 단가가 네. 거기서도 경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난 5만 원 해주겠다, 누구는 7만 원 해주겠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게 자기들이 자기들의 몸값을 낮추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살 깎아 먹는 그런 현상 때문에 물론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더라. 저희 카페 같은 경우에도 뭐 배달해서 난 어디 배달업체 쓰시죠? 나는 이렇게 더 싸게 해주겠다. 우리를 써라. 저는 안 받거든요. 난 바꿀 명목이었다. 하는데 그런 현상 때문에 자기들 이 경쟁하면서 자꾸 도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아예 그런 플랫폼에서 단가표를 좀 제시를 하든가 합리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맞죠.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프리랜서 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한 경쟁에 물려놓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아무런 이제 보호 장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잘한 사람들은 잘한 사람도 가격을 약간 낮추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게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생계적인 문제도 우리가 뭐 어쨌든 지금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생계를 꾸리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걸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이제 이야기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일을 맡겨놓고서 그 보수도 안 주고 이제 도망가 버리는 경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 만약에 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인정받는다 치면은 그거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따로 그 뭐 고소장 쓰고 뭐 할 필요 없이 바로 노동청에서 이제 진정 뭐 형사 뭐 이제 기소 그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프리랜서도 이제 노동자성을 사실 인정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노동자는 아니지만 따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좀 간단하고 약식적으로 이제 그런 민형사상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혹시 좀 필요로 하시지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이 영상 쪽에 프리랜서라는 게 사실 업무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단발성으로 뭐 몇 회씩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아예 거기에 소속이 돼가지고 몇 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을 받아보는 약간 특수 고용의 느낌처럼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후자는 어느 정도 솔직히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발성인 경우에 이 경우가 정말 저는 약간 좀 보장을 받기 힘든 느낌이어서 이런 일회성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따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는 경향도 지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국내가 아닌 해외의 경우에 클라이언트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를 아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이제 단가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 라우드 소싱이나 뭐 이런 곳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영상 편집자 분들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많이들 갈리고 있으세요. 당연히 이제 실력이 좋고 포트폴리오가 좋고 자기 홍보가 잘 되는 사람이 돈을 잘 벌거나 본인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돈을 잘 버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파가 있으시고 이제 그래도 이 가격은 가격 경쟁은 이제 도를 넘어섰다라고 하시면서 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최대한 자제를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단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인터넷 방송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학생분들이 용돈벌이로 오시거나 그냥 진짜 비전공자라든지 아마추어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많아서 퀄리티가 사실 보장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그런 걸 예시로 드시면서 우리도 퀄리티를 보장받지 못하는데 금액을 보장해 주어야 하느냐 약간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솔직히 되게 자화자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영상 편집자 쪽에서도 우리가 단가 뭐 영상 금액 단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공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도 이게 공공연하게 다들 널리 퍼져 있지 않은 이유도 그런 거고 이제 그 단가표를 무슨 근거로 책정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영상 편집자들끼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터라서 저도 이걸 바라고 있지만 이걸 반대하거나 이제 다른 이견을 내는 데는 이제 그 큰 이견이나 뭐 이런 건 없고 이해를 한다라는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논의가 돼봐야 될 거고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론 실현되기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이러한 바램은 있으니까 좀 더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이제 얘기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이제 발전적인 것 같고 좀 어떻게든 언젠가는 좀 이 단가표가 좀 완성이 돼가지고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일하는 거를 좀 보호받고 또 이제 근로기준법상 모든 거를 다 포괄할 수 없겠지만은 적어도 막 솔직히 법 보면 예외 조항이란 거 있거든요. 임금 체불 그냥 원래 주기란 돈을 안 줬을 때 약간 이제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고 법원까지 갈 필요 없이 뭔가 이제 노동청에서 그것만이라도 좀 약속된 금액이라도 안 지키면은 좀 이제 그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좀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혹시 이제 카페 창업을 좀 하시면서 뭐 제도적으로 좀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희망 사항이 있을까요? 전 좀 그 제도적 이렇게 하니까 되게 뭐 어려워가지고 예 저도 뭐 저도 뭐 못 배우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 제도적 뭐 법적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어려워서 근데 무슨 그냥 저 아까 전에 뭐 프리랜서 분들도 힘들고 아까 전에 뭐 돈 떼이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서로 또 무한 경쟁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요새 커피 없이 못 사는 시대잖아요. 네. 뭐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먹고 예. 밥은 뭐 10,000원짜리 먹어도 커피도 거의 뭐 10,000원짜리 먹는 그런 시대니까. 네. 근데 카페도 보면 거의 지금 점포동 이제 거의 뭐 한 5m, 10m에 한 개씩 있고요. 그리고 배달 앱을 키면 제가 제 가게를 못 찾겠어요. 배민 앱을 켜면 진짜 그 정도로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무한 경쟁 여기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아니면 뭐 도태되고 망하겠죠.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아까 전에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어떤 뭐 트렌드잖아요. 뭐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뭐 영상 편집이 이게 뭐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영상 편집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저도 프리미어 프로랑 뭐 애프터 이펙트를 배워서 하고 싶어서 배웠는데 그냥 진짜 이런 말 하면 저도 마찬가지면 저도 개나 소나의 개에 포함되어 있지만 누가 다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저도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좀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그 등대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격이 뭐 자격증이 꼭 아니라도 자격이 어느 정도 자격이 최소 자격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좀 우리 제가 카페라니까 원두에도 등급이 있고 우리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해서 FA 할 때도 등급이 있잖아요. 뭐 요거를 하시는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뭉뚱거리를 해가지고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을 나눠서 그냥 그 등급 아까 전에 뭐 가격표처럼 그렇게 등급을 나눠서 그냥 그 등급에 맞는 가격을 그냥 하고 자기가 진짜 잘해가지고 몇 장품 이상 뭐 어떻게 해가지고 술을 뭐 공모전에 뭐 당선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뭐 몇 작품 해가지고 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나 아니면 뭐 장품수로 해가지고 했으면 등급이 올라가서 나는 이게 뭐 그레이드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딱 그런 그레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 카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없잖아요. 그냥 가격은 제가 뭐 원가가 만약에 뭐 800원이다. 근데 뭐 1,500원을 받아도 되고 2,000원을 받아도 되고 3,000원을 받아도 그건 제 마음인데 장사가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지만 그런 그 자영업자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의 그런 그 상권에 있으면서 물론 무한 경쟁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소상공인들의 그 좀 그 상권이 보호하는 조금은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었으면 좀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접 뭐 몇 미터 안에 뭐 이렇게 몇 군데 정도는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 좀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카페 거리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난 뒤에 앞에 그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저희 들어오기 전에 그 스타벅스가 제 상대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그 스타벅스 옆에 카페가 또 2군데가 더 생겼어요. 저희 들어오는 그 카페 입구 초입에. 물론 저는 환영한다고 했으면 저는 그냥 뭐 대인배의 마음을 가지자 해가지고 뭐 생기는 거 어쩌겠어. 이왕 생긴 거 어쩌겠어. 그래 너가 생김으로써 우리 이 거리가 또 카페 거리가 또 다른 카페 거리가 되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는데 전혀 타격이 없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저희한테 오는 손님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생긴 데 가면 한번 거기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뭐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유행한다고 물론 이렇게 누구나 다 다른 나라는 외국에는 이게 창업하는데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돈만 있으면 다 하잖아요. 뭐든지 뭐 프랜차이즈도 지금 뭐 다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나는 돈 있으니까 난 여기에 뭐 식당을 차릴래 뭐 레스토랑 차릴래 하면 누구나 다 차릴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창업하는데 되게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이 창업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 직업을 그래도 몇 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난 뭐 어느 정도 그런 뭐 우리 위생 교육을 받거든요. 받지만 그래도 위생관념도 있고 한데 위생관념도 별로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되게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보면 또 장사하시는데 또 물론 양아치 같은 분도 있고 되게 여러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좀 걸러가지고 이게 좀 제도적으로 좀 걸러가지고 이게 소비자들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서비스나 품질 좋은 그런 제품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고 저희 그 파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너무 가격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타 업종하고 경쟁하는 업체랑 경쟁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방금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게 뭐 경쟁자가 이제 많은 것도 어쨌든 자영업자분들의 뭐 그런 걸 수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기준을 좀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한 게 이게 어쨌든 대형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고 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이제 커피점도 있는데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에 이제 커피집에서 뭔가 좀 안 좋게 좀 서비스를 했다. 약간 작은 이제 커피점에서 안 좋게 서비스를 했다 이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 역시 대형 프랜차이즈 가야겠구나. 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 가지고 좀 그런 타격도 좀 무시할 수는 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뭐 솔직히 뭐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시고 뭐 이런 거에서 뭐 기준이 뭐 있는 것도 뭐 그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드네요. 그리고 아까 쪼꼬님이 하신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한국에 보면 정말 뭐 A 뭐 CU 편의점이 있으면 바로 GS25 생기고 뭐 아니면 위층에 생긴다든지 맞은편에 생긴다든지 맞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그 한 편의점이 생기면 그 편의점 반경 일정 이내에는 다른 이제 편의점이 못 들어오는 그런 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업종이나 다른 상가에서도 좀 그런 법이나 그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약간 이게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긴 해요. 이게 나는 자영업하고 싶은데 너무 까다롭네 이럴 수 있어가지고 뭔가 좀 약간 좀 예민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일단은 한편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좀 한번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 뭐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음. 뭐든지 음. 하고 싶으면 자기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네.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기만의 네. 소양이나 그렇죠. 기술을 갖춰야 되고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떤 일이든 뭐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어느 그 회사의 기준이 맞아야지 회사에 그렇죠. 채용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물론 뭐 회사랑 같은 기준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건 동의한데 어쨌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러고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자영업도 하시면서 아니면은 또 영상 편집하면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끝까지 좀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원래 커버곡을 녹음해서 올리기도 했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 토크 방송을 편집해서 올리기도 했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과 공유했을 때 없는 감정들을 이 사람들도 느끼고 싶겠구나.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한테 일을 맡겼을 때 이 사람들도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니까 이 일을 좀 더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 같고 물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전이나 뭐 이런 거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좋아하는 일을 돈 때문에 굳이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방송을 말하자면 이제 호스트하거나 이제 채널 직접 운영하는 분들도 정말 좀 끼가 많고 재밌는 경우도 있지만 편집자분들이 진짜 재밌는 편집을 해서 또 영상이 또 살아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하시면서 아 내가 봐도 이거 정말 터지겠다, 재밌다, 웃기다, 혹은 이 영상이 뭔가 편집이 잘 뽑혔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뭐 그런 좀 기쁨도 있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토크나 게임 뭐 이런 쪽보다는 약간 노래 커버 영상 위주로 좀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의 성취감보다는 아무래도 노래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얼굴을 공개를 안 하시고 일러스트만 띄우시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 캐릭터가 있으실 텐데 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일러스트가 있을 것이고 뭐 배경 일러스트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약간 꾸밈 요소들이 이런 게 들어갈 건데 그런 걸 활용해서 뭐 모션 그래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화면 구성을 한다든지 이걸 다 진행해서 나온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나왔을 때 그때 좀 성취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 노래의 분위기라든지 그 사람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좀 잘 드러나서 그게 사람들 눈에 보여질 때 댓글로서 그 반응이 나올 때 이럴 때가 아마 제일 제게는 힘이 되어준 순간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네. 이제 여기 유튜브 영상 이거 올라가는 것도 조회수하고 댓글 달리면은 못하거든요. 어쨌든 만든 영상이 그렇게 이제 좋아요하고 댓글 받는 것만큼 진짜 기쁜 일이 없다는 거를 저도 좀 이걸 올리면서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쭈꾸님께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자영업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으실 텐데 뭐 이거를 카페를 쭉 이제 계속 하시는 좀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추진력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뭐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자. 적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성과가 적다 보니까 좀 현타 오는 때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죠. 그냥 커피가 좋고 그냥 뭐 음악 듣는 게 좋아서 계속 하고 있는데 되게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했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또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뚜렷한 게 뭐 경력도 없고 뭐 이렇게 기술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진짜 느끼는 거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저도 카페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약간 진짜 그러니까. 이상이랑 현실이랑 다르듯이 약간의 뭐 현실의 벽에 약간 부딪히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항상 그 전에도 느꼈었거든요. 뭐 저 그 전에 뭐 배 탈 때도 그래 뭐 느끼는 게 내가 진짜 내 안에 내면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이게 뭐 돈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진짜 이게 내가 아까 말씀하신 성취감을 느끼고 약간 내만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하면서. 그리고 왜 요즘 그런 말 있었잖아요.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할 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다. 진짜로. 그냥 돈이 드는 일이나 이런 그렇죠. 뭐 그런 금전적인 일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좀 신중하게 이제 해야겠구나. 이 아직도 그렇게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고,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대형 프랜차이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프랜차이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부산에는 세 군데 아예 대형은 아니에요. 대형은 아닌데 네. 뭐 메가커피나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에 세 군데밖에 없고 잘 모르는데 카페 프랜차이즈마다 진짜 몇백 개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데인데 그냥 저도 그냥 하다 보니까 나만의 진짜 그냥 개인 카페를 하고 싶다, 나만의 메뉴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긴 하는데 조금 이게 또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저도 몰랐던데 중간에 이렇게 뭐 다른 비교해 보면 좀 더 싼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중간 그래서 저는 몰래 또 사다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서 조금 오는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재밌어요. 카페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커피 만들고 커피 냄새도 좋고 음악도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아마 또 내가 뭘 잘할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뭐 좀 뭐 그림을 그리든지 스토리를 쓰든지 그런 것 쪽을 하지 않을까. 질문의 의도랑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그냥 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뭐 살아가니까 사는 것처럼 그냥 하니까 그냥 카페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선택을 한 거 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한 지금 뭐 이게 결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솔직히 직업이 되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그렇게 좋아지지만 않거든요. 맞아. 항상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혹시 뭐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이제 프랜차이즈로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이제 카페 메뉴나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자신 있다거나 제일 좋아하는 혹시 그런 메뉴가 따로 있으십니까? 그냥 저는 아메리카노를 제일 좋아해요. 아메리카노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들이 커피 맛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이게 뭐 자꾸 뭐 단계 들어가고 이러면 저는 우유 들어간 커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텁텁해서 그래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저희 집 아메리카노 맛있습니다. 이게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 뭐 홍보할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으로 인해 가지고 프리랜서 바다 위로 3회차 올해로는 이제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찾아뵐지 모르겠고 이제 프리랜서 분들의 이제 꿈과 희망을 같이 이야기하는 프리랜서 바다 위로 저희는 이제 내년에도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진짜 이게 모임의 이름처럼 바다 위로 수면 위로 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도 올해 약간은 좀 그렇게 좀 첫 발을 내딛지 않았나. 그리고 매년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진짜 이제 프리랜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는 이제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이제 수고 많았고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